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1차 세계대전 직후 그 혼란했던 1918년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루돌프 슈타이너의 당시 강연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. 당시 그 엄청난 혼란 속에서 슈타이너가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, 또 어떤 해법을 제시했는지, 특히 사회 유기체, 삼지 구성론 같은 좀 독특한 개념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자료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1918년이면 정말 뭐랄까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을 텐데요. 슈타이너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나요? 그냥 뭐 누가 잘못했다 이런 식은 아니었겠죠? 네, 맞아요. 그냥 특정 정부가 어리석었다. 이렇게만 보는 건 너무 단편적이라고 생각했죠. 슈타이너는요, 오히려 쿠르트 아이스너 같은 인물이 갑자기 부상하는 걸 보면서 이걸 시대의 어떤 더 깊은 병리 현상, 그러니까 증상으로 읽으려고 했어요. 아, 증상이요? 네, 그래서 중요한 게 슈타이너가 징후학적 역사 관찰,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건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인간, 시대 정신, 이런 걸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려 했다. 그럼 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슈타이너가 내놓은 구체적인 방법은 뭐였을까요? 그 핵심이 바로 이제 사회의 유기체 삼지 구성론입니다.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세 가지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세 가지 영역이요? 네. 정신, 문화 영역, 또 법률 정치 영역, 그리고 경제 영역. 이 세 가지가 각각 자기 원리대로 좀 자율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. 아, 각각 자율적으로요? 네. 국가 하나가 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문화는 자유롭게, 정치는 평등하게, 경제는 서로 도우면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새로운 모델이었죠. 와, 새 영역의 자율성이라. 상당히 흥미로운데요. 근데 그 시기면 또 볼셰비즘 같은 아주 급진적인 사상도 막 떠오르던 때잖아요. 슈타이너는 레닌이나 트로츠키는 어떻게 봤을까요? 아, 볼셰비즘은 슈타이너가 아주 비판적으로 봤습니다. 뭐랄까, 세상을 너무 거대한 기계나 공장처럼 본다는 거죠. 인간의 개성이나 어떤 영적인 차원, 이런 건 다 무시하고. 너무 물질주의적이다. 그렇죠. 너무 추상적이고 유물론적인 이데올로기다, 이렇게 본 거예요. 특히 재미있는 건 볼셰비즘이 실증주의 철학자들, 아베나리우스나 마흐 같은 사람들의 사상을 받아들인 점인데요. 네, 그건 좀 이상한데요. 정신을 부정하면서 정신적인 철학을. 맞아요. 겉보기엔 완전 모순이죠. 근데 슈타이너는 이걸 그냥 논리적 모순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근본적인 흐름, 슈타이너식으로 말하면 현실 논리로 파악해야 한다고 봤어요. 그 모순 자체가 시대의 문제점을 보여준다는 거죠. 현실 논리. 독특한 개념이네요. 아, 그리고 슈타이너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다고 들었어요. 노동을 상품처럼 보는 거요? 네네.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. 노동력 자체가 시장에서 물건처럼 거래되는 것. 이걸 슈타이너는 근본적으로 고대 노예제의 현대판이나 다름없다고 봤습니다. 노예제요? 네. 그래서 노동 그 자체를 상품 시스템에서 분리해야 한다. 이렇게 주장했죠. 미렐스 같은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결정이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다. 이렇게 봤지만 네. 슈타인의 생각은 달랐어요. 그런 정치적인 조치만으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, 즉 노동력이 상품 취급받는 현실 자체는 안 바뀐다는 거죠. 더 뿌리 깊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와, 노동력 상법화를 노예제에 비유하다니 정말 급진적인데요. 슈타이너가 또 유럽의 여러 민족이나 문화권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분석했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그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각 문화권, 민족마다 좀 고유한 영혼의 특성 같은 게 있다고 봤어요. 예를 들면 서구, 그러니까 영미권은 의식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잘 써서 현실 정치나 물질 문명에 강하지만 자칫하면 너무 물질적인 힘에 치우쳐서 기계적 오컬티즘으로 갈 수 있다. 이렇게 봤고요. 기계적 오컬티즘이요? 그건 뭔가요? 뭐랄까, 물질적인 힘이나 기술에 너무 과도하게 어떤 신비한 의미나 힘을 부여하려는 경향?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아하, 반면에 중부 유럽, 독일 같은 경우는 지성이나 문화적 깊이, 슈타이너는 이걸 외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강점이지만 좀 현실 정치 감각은 부족하고 이상주의에 빠지기 쉽다. 이렇게 봤어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동부 유럽, 슬라브 쪽은 미래의 어떤 영적인 발전 가능성, 우생학적 오컬티즘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런 잠재력은 있지만
서구의 물질주의랑 균형을 못 잡으면 현실을 놓칠 위험이 있다. 이렇게 분석했죠. 흥미롭네요. 서구는 현실적인 힘, 중부는 내면의 깊이, 동부는 영적인 잠재력. 아, 그래서 그 유명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이 구호를 비판했군요. 이런 문화적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니까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죠. 슈타이너한테는 그런 획일적인 구호가 인간과 문화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그냥 깔아뭉개는 위험한 생각이었던 거예요. 오히려 이 세 가지 다른 문화적 흐름이 서로를 좀 이해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면서 각자의 장점을 살릴 때 인류 전체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. 이렇게 본 거죠. 결국 슈타이너는 이 모든 문제들, 이 혼란을 해결할 근본적인 열쇠를 어디서 찾으려고 한 걸까요? 그게 바로 영성과학입니다. Spiritual Science라고 하죠. 이게 뭐 특정 종교라기보다는 물질 세계 너머의 영적인 현실, 그리고 인간 본성 자체를 좀 더 깊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였어요. 슈타이너는 인간을 육체, 영혼, 정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존재로 봤거든요. 아, 영성과학. 네. 그래서 슈타이너는 무슨 추상적인 이론이나 정지 프로그램만으로는 안 된다고 봤어요. 이런 깊은 인간 이해, 그리고 아까 말한 현실 논리,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인에 대한 어떤 진정한 관심과 사랑, 이런 게 있어야만 사회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.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요? 네. 예를 들어 루덴도르프 장군이 발린이라는 사람의 진심 어린 경고를 일부러 외면했던 일화 같은 걸 들면서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그 영혼의 두려움, 이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죠. 그렇군요. 정리해보면 슈타이너는 1918년 유럽의 위기를 단순히 정치나 경제 문제로만 본 게 아니라 낡은 사회구조의 붕괴, 또 너무 물질주의적인 사상의 대두,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힘들의 충돌, 이런 복합적인 걸로 진단했네요. 그리고 그 해법으로 사회 각 영역의 자율성, 즉 삼지 구성론, 또 문화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,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어떤 영성과학적인 통찰, 이걸 제시한 거고요. 분석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독창적입니다. 이게 벌써 1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도 뭐랄까 사회 분열이나 이념 갈등, 물질주의 문제, 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같은 것들은 지금 당신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정말 그렇죠. 슈타이너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회 발전이라는 게 그냥 멋진 구호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바탕에는 결국 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, 그리고 정말 진정한 인간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. 이건 뭐 지금도 너무나 유효한 것 같습니다. 모든 것이 막 연결된 초연결 사회라고 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때도 많잖아요. 우리 사회의 이런 깊은 균열들을 넘어서는 진정한 인간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키워나갈 수 있을지 당신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